단독 분석 진하혜성 사건의 진실. 패소가 아니라 4년 만에 드러난 결정적 사실. 안녕하세요. 스타 드라마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4년 전 단 한 줄의 게시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짧은 글은 한 트로트 가수의 이름을 짓누르며 수년 동안 꺼지지 않는 논란의 불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패소라는 단어가 담긴 기사들이 퍼지며 그의 이름 앞에는 또다시 오해와 억측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모든 사실을 인정한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기사들의 뒤편에는 아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완전히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수 진혜성. 그는 왜 4년 만에 다시 입을 열었을까요? 그가 직접 밝힌 항소 포기 여우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긴 분쟁 뒤 지금의 그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오늘 스타앤드 드라마는 이 논란의 시작부터 법원의 판단, 그리고 조용히 끝을 맺은 뒤 드러난 그의 현재까지 모든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여러분께 가장 정확한 진실만을 전해드립니다. 2021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의 작성자 A씨가 동진중학교 시절 진혜성은 일진무리에 속해 있었고 학생들의 공포 대상이었다는 폭로글을 올리면서 모든 논란이 시작됐다. 불과 몇 줄에 불과한 글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상상을 뛰어넘었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이 빠르게 확산됐고 사실보다 분위기가 먼저 움직이던 당시 흐름 속에서 학폭이라는 단어의 하나는 대중의 감정을 크게 흔들었다. 진혜성 측은 즉각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문제 게시글의 삭제 및 유포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진혜성 측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인터넷에 찍힌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단순한 의혹일 뿐이었지만 학폭이라는 이슈 특성상 사건은 순식간에 소비됐고 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사실 확인 이전부터 먼저 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4년에 걸친 긴 법적 공방에 서막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오르고 있었다. 폭로글이 퍼진 직후 진혜성 측은 가장 먼저 문제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의 재게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착수했다. 이 단계는 본안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 상대방의 위법 행위를 신속하게 중단시키기 위한 일종의 긴급 조치였다. 그리고 법원은 이 가처분에서 진하혜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에는 A씨가 작성한 학폭 관련 게시글을 모두 삭제해야 하며 향후 같은 내용을 다시 올릴 경우 건당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었다. 또한 삭제를 지연할 경우 하루 300만 원의 간접 강제금까지 부과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법원이 문제 게시글을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는 의미였고 사실상 폭로의 신빙성이 낮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었다. 실제로 판결 이후 A씨는 모든 게시글을 삭제하고 4년 동안 추가 게시나 유사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진혜성 측이 가장 먼저 원했던 허위사실 유포 중단이라는 핵심 목적은 이때 이미 달성된 셈이었다. 당시 소속사는 진실을 밝히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안도감을 드러냈지만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가처분 승소는 조용히 기록됐지만 학폭 논란이라는 문장은 인터넷 어딘가에 흔적처럼 남아있었다. 그럼에도 이 결정은 4년 뒤 이어질 소송과 해석 논란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진혜성은 이 가처분 승소를 통해 법적으로 한 번 이미 인정받은 셈이었기 때문이다. 가처분 승소 이후에도 진혜성 측은 사건의 완전한 종결을 위해 A씨를 상대로 약 1,000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어갔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 법원은 진혜성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안 소송의 패소가 학폭이 사실이다 라는 의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본안 판결은 단지 재산적 손해가 충분히 입증되었는가에 대한 판단일 뿐
가처분에서 이미 인정된 게시글의 위법성이나 명예훼손 우려와는 별개의 문제였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 복잡한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들은 패소라는 단어만을 부각하며 사건을 단순화했고, 이 과정에서 진해성, 학폭 인정과 같은 자극적인 해석이 무분별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진해성 측이 이미 첫 번째 단계에서 법적 승리를 거두었고, 상대방이 4년 동안 어떠한 자해 게시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대중은 가처분 승소보다 본안 패소라는 단어에 더 크게 반응했고, 문제는 바로 여기서 다시 시작되었다. 판결의 본질은 입증 부족이었지만 일부 매체는 이를 사실 인정처럼 왜곡했고, SNS에서는 결국 진실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잘못된 해석이 확산됐다. 법적 판단의 영역과 사실 관계의 영역이 뒤섞여 버리면서 사건은 또 한 번 대중의 감정 속으로 휩쓸려 갔다. 이렇게 억측이 돌아다니는 가운데 진아혜성은 자신이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왜 오해를 불러일으켰는지 직접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본안 소송 패소 보도가 쏟아지자 진혜성은 결국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리며 최근 이슈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그가 가장 먼저 밝힌 사실은 많은 이들이 오해한 것과 달리 자신이 이미 가처분 소송에서 명백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이었다. 그는 판결 내용을 직접 공개하며 폭로 게시글이 삭제됐고 향후 같은 내용의 게시나 재유포가 모두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승소 사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학폭을 인정한 사람처럼 왜곡된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졌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항소 여부였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항소하지 않았냐며 의문을 제기했고, 일부는 이를 사실상 인정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진혜성은 항소 포기의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그는 제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위법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고 강조하며 이미 게시글 삭제와 행위 중지가 4년간 지속된 상황에서 더 이상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논란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고 무엇보다 저를 믿어준 분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았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그는 항소를 통해 논쟁이 수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평화로운 종결을 택한 결정이 포기가 아니라 마무리였음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사들이 항소 포기를 학폭 인정처럼 몰아간 것에 대해 그는 너무 속상하고 함께하는 분들께 폐가 될까 두렵다고 말하며 고충을 숨기지 않았다. 진혜성은 글의 마지막에서 부디 이 글을 통해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 며 조용한 사과와 함께 긴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법적 분쟁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서 연예인이 어떤 구조적 취약성 속에 놓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사례가 됐다. 사람들은 흔히 연예인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인기로 둘러싸인 특권층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에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다.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개인의 사생활, 감정, 과거, 인간관계까지 모두 평가의 대상이 된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도 인터넷에서는 순식간에 증폭될 수 있고 악성 댓글이나 루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당사자의 명예를 파괴한다. 문제는 공격은 쉽지만 방어는 어렵다는 점이다. 연예인이 해명을 하려고 하면 변명한다는 비난이 따라오고 침묵하면 인정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붙는다. 법적 대응을 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누군가를 고소하면 힘으로 눌렀다는 비판이 나오고 대응하지 않으면 당당하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결국 연예인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함정 속에 놓여 있다. 이번 진해성 사건에서도 이 같은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폭로글이 사실인지 확인되기도 전에 이미 학폭 논란이라는 굴레가 씌워졌고 가처분 승소라는 핵심 사실이 있었음에도 본안 패소만 부각되면서 그는 또다시 오해의 중심에 놓였다. 법적으로는 승소와 패소가 각각 다른 의미를 갖지만 대중에게는 그런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극적인 단어 하나가 전체 사건을 왜곡한다. 그 결과 연예인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움직여도 비난받고 가만히 있어도 상처받는 보호망이 거의 없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은 연예인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집단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항상 빛 아래에 있지만 동시에 그 빛 아래에서 가장 작은 상처에도 노출되어 있는 존재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긴 법적 공방이 마무리된 이후 진해성은 놀라울 만큼 조용하고 담담한 행보로 다시 대중 앞에 섰다. 최근 그는 서울 봉원사에서 열린 산사음악회 무대에 올랐고 이 자리에서 팬클럽 혜성사랑과 함께 500만 원을 기부하며 다시 한번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공연 내내 그는 봉원사와의 특별한 인연을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과거 이곳에 들릴 때마다 언젠가 저를 초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기도해봤다며 이번 초대가 마치 부처님의 응답처럼 느껴졌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 관객석에서는 웃음과 박수가 동시에 쏟아졌고 분위기는 단번에 따뜻해졌다. 그의 대표곡 사랑 반 눈물 반을 부를 때는 일부러 부처님을 바라보며 부처님 들으시라고 불렀다고 말해 현장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다. 진해성의 무대는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진심이 먼저 전해지는 독특한 울림이 있었다. 팬들은 가수님의 기도를 부처님이 들으신 것 같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왜 그런 오해를 받아야 했는지 모르겠다고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법적 분쟁 속에서도 그는 팬들과 함께 꾸준히 기부를 이어왔다는 사실이다. 단순한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해온 그의 선한 습관이 팬덤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봉원사 음악회는 그의 현재를 상징하는 순간이었다. 논란과 오해가 만들어낸 상처 속에서도 그는 더 나은 하루를 만들기 위해 노래했고 그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 안았다. 진하혜성의 활동은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하고 성실하며 그 속에서 그는 다시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진하혜성을 둘러싼 이번 사건에서 가장 인상적인 지점은 대중이 바라보는 이미지와 그를 직접 만난 사람들이 느끼는 모습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온라인에서는 본안 패소라는 단어만을 근거로 그에 대한 의혹과 오해가 확대되었고 때로는 사실과 다른 해석까지 덧붙여졌다. 일부 댓글들은 그를 냉정한 시선으로 평가했고 마치 사건의 전말이 모두 밝혀진 것처럼 단정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그를 직접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다. 봉원사에서의 무대처럼 그는 언제나 조용하고 정중하며 누구보다 진심 어린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인물이었다. 실제로 행사 관계자들은 그의 무대 뒤 모습을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팬들은 수년간 그와 나눈 경험 속에서 논란 속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부 활동, 소소하지만 꾸준한 선행, 공연 자리에서의 진솔한 멘트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증거들이었다. 이 대비는 사건의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인터넷에서는 단 한 줄의 기사, 단 한 번의 오해가 사람의 이미지를 바꾸지만 실제 삶에서는 매일 쌓여온 행동과 태도가 그 사람을 규정한다. 진해성에게는 바로 그 일상 속에 진심이 있었다. 법적 분쟁과 오해 속에서 대중은 한동안 그를 의심했지만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그를 지지했고 이는 결국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담담히 증명하는 과정이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 시간이 지나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다. 이 사건의 전말을 차분히 정리해보면 대중이 받아들인 인상과 법적 사실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었다.
먼저 중요한 사실은 진해성이 이미 가처분 소송에서 명백히 승소하며 폭로글의 위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법원은 문제 게시글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을 뿐 아니라 재게시 시 건당 100만 원, 삭제 지연 시 하루 300만 원의 간접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고, 피고는 이를 모두 이행하며 4년 동안 어떤 재게시도 하지 않았다. 이는 법적 관점에서 사건의 핵심이 이미 해결됐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본안소송 패소는 재산적 손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일 뿐 학폭 사실 확인과는 결코 연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본안 판결문에서도 원고 측이 손해배상 자체보다는 행위 중지의 목적이 있었음이 언급됐고, 이는 가처분 승소로 이미 목적이 달성됐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본안 패소만을 과도하게 부각했고, 이 과정에서 대중은 패소며 사실 인정이라는 단순한 도식에 쉽게 휩쓸렸다. 하지만 사건 전체를 살펴보면 진하혜성이 일관되게 주장한 바, 즉 그의 소송 목적이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폭로 행위의 중지에 있었다는 점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미 상당 부분 확인된 것이었다. 항소 포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더 이상의 법적 분쟁이 의미 없고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그는 사건을 평화롭게 마무리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옳을 했을까? 법원은 게시글 삭제와 행위 중지를 명령했고 피고는 이를 지켰다. 이는 최소한 폭로의 신뢰도가 높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이다. 동시에 본안 패소는 그의 명예를 확정적으로 훼손할 성격의 판결이 아니며 사건의 실체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판단된 결과였다. 결국 진실은 한 줄 기사나 단순한 승패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법적 판단의 구조, 소송의 목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진하혜성의 행보까지 모두 종합해야 비로소 균형 잡힌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요소를 고려했을 때 이번 사건은 학폭 여부보다는 오해가 만들어낸 파문이라는 성격이 훨씬 강했다. 이번 사건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진다. 진실은 언제나 단순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몇 줄의 게시글로 시작된 폭풍은 4년이라는 시간을 삼켜버렸고 한 사람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진해성이 보여준 태도는 의외로 담담하고 때로는 묵묵했다. 그는 돈이 아니라 멈춤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 항소를 포기했으며 상처를 줄이기 위해 조용히 입장을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고 일부 언론은 자극적인 단어들을 앞세웠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일을 이어갔다. 봉헌사에서의 무대, 팬들과 함께한 기부, 그리고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는 결국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보여주었다. 인터넷에서는 단 한 번의 오해도 폭풍이 되지만 현실에서 사람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결국 논란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답은 아마도 사람의 본 모습일 것이다. 진해성은 화려하지 않지만 묵직한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처럼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는 바람이 이제는 조용히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오해와 진실의 틈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지켜냈는지 보여주는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스타앤드 드라마 채널은 앞으로도 사실에 근거한 깊이 있는 이야기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읽고 앞으로의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